네, 안녕하십니까. 리브굿 박태환입니다. 오늘은 번개 줌으로 금요일 이 시간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홈페이지 혹은 이제 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살펴보고 아마 다는 못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어쨌든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홈페이지에 접속 이미 해놨는데, 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상태죠. 우리가 자주 보던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마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핸드폰으로 주로 접속하시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그런 화면은 아마 아니실 거예요. 왼쪽 메뉴가 핸드폰에서는 잘 안 보이죠. 저는 아이패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네, 맞죠? 이거를 눌러야, 그죠? 우측에 있는 삼선 버튼을 눌러야 메뉴가 보인다. 맞죠? 저는 그냥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핸드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죠? 맞죠? 그림이 먼저 있고 아래에 설명이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매우 특징적인 것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네요. 저는 이거 말고 제가 좋아하는 그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린은 특징적인 것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아래쪽에 면역보호, 에너지 및 회수, 스트레스 지원, 소화 건강, 해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게 그린이 슈퍼 그린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큰 특징을 이렇게 썸머리 해두었고요. 자세한 거는 더 알아보기 누르면 더 알아보기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자 왼쪽에 이미지가 있고 여기 성분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분표를 좀 더 자세히 크게 볼 수 있고 이 제품에 대한 영상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슈퍼 그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영상을 클릭해서 참고하면 되겠죠. 물론 영어입니다. 말이. 그리고 이 슈퍼 그린에 대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설명한 영상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한 것, 이분이 레안이죠. 제품 이 남자분이 레안, 제품 담당 개발이사. 리브굿의 제품은 이분 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또 영상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고 보여주고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며 여기서도 장바구니에 추가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위에 나와 있고 슈퍼 그린이 유기농 그린 슈퍼이고 건강을 위한 안전망 이게 한글로 또 번역된 거라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아주 설명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인증 마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인증 마크는 최소 6개에서 최대 22가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이제 섭취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타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가격적인 우위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죠. 자, 확대하면 이렇게 세 개 다 보이죠. 핸드폰에서 안 보이니까 크게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사 제품과 좀 비슷하면서도 견줄 만한 제품을 비교했을 때 어마무시한 가격 경쟁력, 정말 깜놀이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보면 이 제품에 대한 리뷰들이 쭉 써 있는데 리뷰들도 상당히 리얼하고 재밌고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내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맨 밑으로 내리면 뭐가 나올까요? 뭐 안 나오죠. 리뷰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제품 구매에 관한 것 우리가 살펴보았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내가 제품을 잠깐만요.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가게 제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자, 제품 중에 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이거 린 바디 팩, 그다음에 멀티 웰니스 팩, 그다음에 스킨케어 팩, 최대 에너지 팩, 그다음에 오전 오후 팩. 한글 다시 영어로 바꿔서 그리고 제가 이제 팩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인터내셔널 웰니스 팩. 이 인터내셔널 웰니스 팩은 예, 종합 비타민, 슈퍼그린, 슈퍼레드, 팩터4, 디스리케이트, 마그네슘인데 좋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 인터내셔널 웰니스 팩은 팩 중에서 유일하게 배송비가 무료인 제품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메뉴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오토십 부분이 있어요. 여기 왼쪽 메뉴에 오토십 있잖아요. 자, 오토십은 뭐냐면 나는 제품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자동 결제해서 내가 선택한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 오토십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파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멀티비타민 하나, 나는 매월 멀티비타민 하나에다가 마그네슘 하나에다가 커피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E3 하나에다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컴플리트 오토십 셋업 맨 아래 다 선택했어. 그러면 뭐 저희는 한국이니까 6개 이상 선택하면 안 되겠죠?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맞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내가 구매한 상품을 또 보여주면서 실제로 맨 아래에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어때요? 매월 17일 날 내가 선택한 제품들이 결제가 되어서 자동 배송되는 시스템이 바로 오토십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인포입니다. 마이인포는 마이인포를 눌러야 되나? 그러니까 내 정보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나면 마이인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 못 올려요. 그래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비공개로 할 거니까 내 정보가 나와 있는데 어때요? 맨 위에 있는 리브 굿 아이디 있죠. 저는 숫자 5로 시작하고 대부분 우리 사장님들이 숫자 5로 시작할 거예요. 이게 5.1이냐, 5.2냐, 5.3이냐, 5.4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빨리 등록했냐, 늦게 등록했냐를 알 수 있는 거고, 이 리브굿 아이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회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고유 넘버이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때는 이 아이디 안 쓰잖아요. 이 아이디 안 쓰고 우리가 만든 아이디를 쓰죠. 그죠? 저처럼 베리굿 03 이런 거를 쓰잖아요. 이거는 홈페이지 로그인용 아이디이고, 이 아이디는 언제 쓰냐면 저희가 수당받은 것을 글로벌 이월렛이라고 하는 전자지갑, 전자통장이죠. 거기에 수당을 이체해서 현금화시키거나 또 카드를 받아서 현금화시킬 때 그 글로벌 이월렛에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 정보하고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이인포는 내 정보니까요. 뭐 쉽죠. 자, 그렇다면 내 정보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어때요? 마이인포를 눌러서 이렇게 쭉 가보면 파란색 띠 오른쪽에 보면 change라고 나와 있어요. change. 한글이면 변화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change 버튼을 누르면 나의 기본 정보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기본 정보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기본 정보, 그다음에 카드 정보를 바꾸고 싶으시면 페이먼트 인포, 그다음에 배송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바꾸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 인포는 끝났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오더 히스토리가 있어요. 오더 히스토리는 뭐예요? 내가 구매한 제품들을 그동안 뭘 구매했고 배송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제품을 좀 많이 구매했죠. 많은 것도 아니네요. 필요한 만큼만 하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제품을 지금 즉시 구매했다, 결제를 했다. 그러면 이 링크, 파란색 링크 보여요? 요 파란색 링크하고 밑에 코드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죠.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구매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구매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링크가 보여요. LINK라고 하는 파란색 링크가 보여요. 이 링크가 보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하, 배송이 박스 포장해서 배송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5월 24일 날 구매한 거 6개 구매했죠. 112.97달러 구매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배송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배송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프린터 리셉트라고 있어요. 이거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르면 되려나? 이렇게 취소하면 영수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뭘 구매했는지를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핸드폰에서 다 똑같이 돼요. 자, 여기 링크가 되었으므로 아하, 이제 박스 포장해서 배송이 됐나 보네. 링크를 누르면 어디로 넘어가죠? 웹사이트가 바뀌면서 맞습니다. 국제배송업체인 DHL로 넘어가고요. 저는 이미 배송받은 상태에서 딜리버리드라고 나와 있죠. 배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 오면은 뭐 오고 있구나.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이 파란색 버튼이. 여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시려면 여기 오른쪽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디테일스 보이세요? 디테일스. 이 디테일스를 눌러보세요.
자, DLTS를 눌러보시면, 예, 화면이 바뀌죠. 그러면서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어, DHL e-commerce라고 나와 있죠. 요거 밑에 요 단어가 있습니다. Delivery by Ace Logistics. 이 글자가 있으면 일단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이 글자가 없으면 아직 미국에서 우리나라 안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에이스 로지스틱스는 우리나라 회사예요. 외국에서 누군가 뭔가를 제품을 주문하면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핸들링 해주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 회사가. 그 회사가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밑에 이 번호 있잖아요. 얘네는 아이고 전화로 하네. 이 번호는 항상 6자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송장번호. 자, 이 송장번호를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자,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하기. 복사하신 다음에 acedp.co.kr 요게 에이스 익스프레스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배송업체. 요거 한번 저장해 두시고요. 이 회사에 가보면 어때요? 이렇게 나와요. 첫 화면이에요. 여기 송장번호 나와 있죠. 좀 전에 제가 했던 거 송장번호 붙여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조회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이 글씨들이 많지 않겠죠. 처음에는 아마 이 정도 글씨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 글씨 있다가 그 다음에 반입, 수입 신고, 반출, 접수 쭉쭉쭉 상품 이동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예,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배송 추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배송은 누가 하느냐? 맞습니다. 에이스에서 우체국에 물건을 전달하고 우체국에서 저희들에게 제품을 전달해 줍니다. 저희가 제품이 한국에 오면은 통관부호 넣으라고 문자 오잖아요. 그 문자를 보내주는 업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에이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거기서 우리가 송장이란다. 통관부호를 넣고 메일을 보내면 걔네들이 본인 확인이 되면 보내주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왼쪽 메뉴로 다시 갑니다. 오더 히스토리까지 살펴봤었고요. 마이 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글로 내 팀이죠. 눌러보면 매트릭스 트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트릭스 트리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매트릭스가 굉장히 깊고 길기 때문에 3레벨까지만 보여줍니다. 이게 1레벨이고 2레벨이고 3레벨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이게 핸드폰에서는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분 있잖아요. 자, 이분을 저는 마우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보면은 이분이 누구며 스폰서가 누구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핸드폰에서는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터치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계신 분을 제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터치를 했다. 그러면 이분의 매트릭스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니까 저의 매트릭스를 현재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인데 파트너 사장님의 아이디를 누르면 이 아이디가 맨 꼭대기로 가요. 눌러볼게요. 자, 맨 꼭대기로 가면서 이분의 매트릭스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끝까지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매트릭스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핸드폰에서 이거를 터치하지 말고 터치하고 손 떼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이 정보가 아래에 있는 이 정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나와 있고요. 자, 내 팀은 이렇게 매트릭스 트리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여기 컬러에 따라서 직급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언랭크드는 이제 아직 직급이 없으신 분, 그다음에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자, 우리 빨리 이 색깔을 서로 칠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트리는 끝났고 맨 위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뷰 애널러 트리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뭔지. 뷰 애널러 트리는 뭐예요? 네, 맞습니다. 애널러가 등록자 트리니까 이렇게 제가 1대로 등록시킨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좀 깨졌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뷰 애널러 트리는 아까 또 누르니까 없어졌죠. 그죠? 방금 제가 뷰 애널러 트리를 눌렀잖아요. 다시 보세요. 뷰 애널러 트리를 누르니까 갔는데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이게 다 1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1대. 내가 직주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르고 난 다음에는 그 뷰 애널러트리라고 하는 메뉴가 없어져요.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매트릭스
리스트 뷰 있잖아요. 매트릭스 리스트 뷰는 뭐냐면 잠시만요. 여기가 아까 뭐였죠? 뷰 애널러 트리였는데 얘를 누르면 1대를 다 볼 수 있는 건데 얘를 누르자마자 뭐로 바뀌어요? 레귤러 매트릭스 트리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도대체 레귤러 매트릭스는 뭐야? 눌러보면 좀 전에 봤던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저희가 봤고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 리스트 뷰는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매트릭스 트리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네모칸 쳐놔가지고 3레벨까지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더 깊이 보려면 하나하나 다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내 매트릭스 안에 몇 명 있는 거야? 이거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매트릭스 리스트 뷰예요. 눌러볼게요. 얘를 누르면 매트릭스 구조로는 보여주지 않고 내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이 내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컬러는 사람들의 컬러가 있잖아요. 컬러는 그 사람의 직급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더 쉽다.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파워라인 뷰는 뭐예요? 맞습니다. 내가 회원 등록하고 난 연후에 나보다 1초라도 늦게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전 세계 멤버들 중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회원 등록하고 난 연후에 지금 이 시간 저보다 늦게 1초라도 늦게 등록하신 분은 27만 3,540명이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그 리스트를 전부 다 또 싹 다 보여주고 있어요. 페이지 넘어가면 엄청나게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자, 그러면 마이팀에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람 모양 2개 있으면서 영어로 my referr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로 번역해 볼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추천이라고 써 있네요. 즉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직추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직추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더 많으면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맞습니다. 직주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름이죠. 이름을 클릭하면 파트너에 제가 클릭했나? 클릭하면 파트너의 작은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파트너를 중심으로 매트릭스 뷰를 누르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매트릭스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메뉴가 중첩이 되어 있는데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글로 번역이 안 되어버렸네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이거 눌렀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매트릭스 리스트 뷰 누르면 어때요? 이렇게 네모 박스 안 보이고 리스트를 이렇게 쭉쭉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까랑 봤던 거 똑같아요. 그게 바로 내 추천이 바로 내가 1대로 직주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영어로 가서 갑자기 화면이 커졌네요. 이게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my annual입니다. my 왕관 이름 써 있는 것. my annual은 뭐냐면 나를 내 스폰서의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를 등록시킨 스폰서의 정보를 보는 거예요. My Annual 누르면 맞습니다. 그러면 My Annual은 누굽니까? 저는 저 입장에서 저의 스폰서님이죠. 그래서 스폰서님의 정보가 보이고 첫 번째로 보이고 위로 올라가면 스폰서가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스폰서들 중에서 플래티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를 보여주고 그 위로 올라가서 가장 가까운 다이아몬드가 있는 스폰서의 이름을 이렇게 보여준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확인할 때 이렇게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이 애놀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트로피 모양 있잖아요. 트로피. 트로피. 리더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더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리더보드는 뭐냐면 맞습니다. 그야말로 리더입니다. 어떤 리더입니까? 여기는 써있죠. 300명. 300명만 보여줘요.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300명 넘네? 300명이 훨씬 넘어요. 이거 홈페이지 업데이트 해야 되겠네요. 500명까지, 이제는 500명까지 보여주네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여기 베트남 사람 있잖아요. 셜라셜라 베트남 사람, 이 사람 이름을 제가 몰라가지고 이분 옆에 2510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베트남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1대로 직추한 사람이 2510명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 제프리 에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1등 했는데 1등을 베트남 사장님이 넘어버렸거든요. 제프리 에이맨도
1215명을 직추한 겁니다. 이 중에서 한국 사람도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박상은 씨. 박상은 씨는 175명을 했네요. 179명을 했네요. 이게 바로 리더보드이다. 그래서 리더보드를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보상 플랜을 저희가 들어서 알겠지만 리브굿은 직추가 비즈니스의 A자 Z예요. 하나이자 열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직추를 많이 해라라고 경쟁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직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본사 홈페이지에서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보드 마음에 마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거예요. 마이 웹사이트 봤죠? 이거 소매 그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 그 밑에 있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남자 그림 봤죠? 이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군가를 회원 등록시킬 때 쓰는 링크 맞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리테일 사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테일 사이트 역시 맨 뒤에도 나의 아이디가 찍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링크를 보내서 내가 회원가가 아니라 소비자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링크가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링크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면 어때요? 눌러서 프로덕트 제품에 가보시면 제품이 보이겠죠? 제품을 누군가 구매한다고 쳐요. 그래서 오더 나오 누르면 어때요? 가격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지금은 회원가로 얘가 보이고 있지만 저는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가로 보이는데 회원 가입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 링크를 보냈을 때는 여기에 가격이 딱 하나만 보입니다. 소비자 가격 하나만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매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꼴이 되겠죠. 저는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인식을 해서 회원가로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비자가 하나만 보여준다.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해가네요. 자, 마이 웹사이트 받고 웨비너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줌 스케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사 자체에서 줌 미팅을 하니까 이 일정한 시간에 하니까 언제든지 보세요.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에게 이 링크를 보내주시면 리브굿을 외국에 계신 분에게도 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영어가 안 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니까 그렇게 활용하라고 나온 게 웹 바이너스 이겁니다. 발음이 좀 시원찮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통계니까 통계는 굳이 안 봐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my earnings, 내 수입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내 수입으로 나오죠. 내 수입은 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또 가장 우리 사장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자주 하는 질문을 누르면 맞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파트너와 고객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하나 살펴볼 것은 제품에 관한 것. 귀하의 제품은 어디에서 제조됩니까? 이렇게 눌러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CGMP, NSF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에서 제품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귀하의 보충제는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품 보충제에는 FDA 승인이 없으며 아이고 이게 자꾸 한글 이래서 한글 싫어해요 정말. 승인이 없으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희가 보상 플랜 설명할 때 사업자분들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맞죠? 리브굿 제품은 CGMP, NSF, 그다음에 FDA 인증받은 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집니다. 생산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제품 자체가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승인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FDA는 기능성 영양 보충제를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FAQ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제품이 얼마나 퀄리티 있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려면 이 FAQ를 참조하시는데 이 두 가지만큼은 뭐가 뭔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의하기가 있어요. 자, 문의하기를 눌러보면 회사에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여러분이 회원 등록할 때 입력했던 이메일, 그 이메일로 보내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메일 문의가 엄청나서 답변이 좀 늦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산이 업데이트되고 나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로그 아웃 버튼이 있는데 저는 이거 말고 아래쪽을 좀 더 내려보면 뭐가 있냐면 맨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유료 플랜, 이거는 이제 보상 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정보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및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약관, 환불정책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환불정책하고 분석증명서입니다. 환불정책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업 설명 때 얘기했던 환불정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환불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환불, 프로덕트니까 제품에 대한 보증, 그 다음에 멤버십에 대한 보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글로 번역이 안 됩니다. 이거는 PDF거든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설명 때 다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제 맨 밑에 보면은 번역해드리면 분석 증명서가 있어요. 분석 증명서는 제품에 대한 분석 증명서예요. 눌러보면 이 페이지가 뜨면서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제품 구매하는 페이지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인증서 보기, 인증서 보기, 인증서 보기 다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마다 인증서가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 이렇게 다 다르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커피 같은 거 인증서에 뭐 있어요? 예, 금속 테스트, 즉 중금속이 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인증서로. 제품의 퀄리티와 안정성이 이렇게 담보되고 있으니까 마음껏 홍보하시고 드시고 추천하셔도 정말 좋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함량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성분이 어떻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몇 그램이 들어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석 증명서를 타 회사에서는 잘 이렇게 안 내놓거든요. 왜? 다 까발리니까. 하지만 내부 것은 그렇게 합니다. 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고퀄리티의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면 사실 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 수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입은 내 수입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이거는 이제 제 거니까 뭐 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동안 받았던 수입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주간은 뭐예요? 주급. 뭐 예를 들어서 추천 보너스가 주급이잖아요. 주급이라든가 또 월간 간행물 돼 있잖아요. 월간 간행물은 이제 저희가 월급으로 받는 먼슬리입니다. 먼슬리. 원본으로 한번 표시하시면 위클리하고 먼슬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너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보너스는요. 보너스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보너스이고 이것이 곧 이것을 현금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글로벌 이 월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세팅을 통해서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또 한국 계좌랑 연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내 수입을 눌렀을 때 바로 보이는 게 수입이 리스트로 보여주는 게 현재 이 리스트다. 그리고 들어와 보시면 우리 이렇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5가지의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미 세팅을 다 끝났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별다를 건 없지만 우선 이거부터 보고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이 페이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 둘, 두 번째하고 5번째 요 3개만 보시면 돼요. 돈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 요금제 설명 보기 있죠. 이거는 보상 플랜이니까 굳이 터치 안 하셔도 돼요. 순위 보기는 뭐냐면 순위 보기는 한 번씩 볼만해요. 순위 보기는 뭐냐면 순위 보기는 눌러보면 내가 현재 어느 직급이고 어느 직급을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현재 골드 직급을 가고 있는데 그 다음 직급이 플래티넘이잖아요. 플래티넘은 몇 명이 필요하죠? 500명이 필요하잖아요. 500명이 필요하는데 438명이 현재 랭크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플래티넘을 가려면 몇 명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플래티넘을 가기 위해서는 골드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이다.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표시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자세하게는 제가 보지를 않고요. 아무튼 그런 거다. 아까 뭐였었죠? 내 수입에서. 이게 내 수입에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이해되시죠? 영어로도 한번 봐볼게요. 내 수입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My earnings. 이해되시죠? My earnings 누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뷰 랭크예요. 뷰 랭크. 뷰 랭크는 순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현재 내 직급이 무엇이며 어디로 다음 직급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얼마나 많은 더 멤버십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자, 돈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5번째. 주로 우리가 보는 게 크레딧 월렛인데 한 번씩 봐보도록 할게요. 자, 크레딧 월렛에 가봅니다. 그러면 여기 돈이 찍혀 있어요. 43.49달러. 아니 저렇게 보너스를 좀 받은 것 같은데 왜 돈이 이것밖에 없나요? 다 썼기 때문이죠. 다 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크레딧 월렛. 자, 번역 좀 할게요.
번역과 영어로 왔다 갔다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내 수입을 눌러서 자, 한글로 번역하면 어머나 번역이 안 되네. 신용지갑을 누르시면 신용지갑을 누르시면 아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신용지갑을 눌렀을 때 여기에 찍혀 있는 달러가 진짜 달러다. 진짜 달러, 가짜 달러는 없는데요.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달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회원 가입시킬 수도 있어요. 카드 없으신 분도 간혹 있잖아요. 자, 이 달러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달러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회원 등록시켜 줄 수 있어요. 카드 없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현금으로 받으면 되겠죠. 또 하나는 이 달러로 나의 월 회비를 낼 수 있어요. 이 달러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자, 그렇다면 제가 43점, 자, 봐보세요. 43.49달러죠. 여기서 1달러 빼면 얼마예요? 42.49달러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보겠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빌릴 수도 있지만 1달러만 보낼 거니까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예, 이 버튼이 아니구나. 요 파란색 버튼은 웬만하면 잘 안 누르시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저도 좀 파악이 안 됐었는데 특히 이 녀석은 누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쉽게. 자, 이런 상태인데요. 그죠? 이런 상태인데 43.49달러. 자, 요 두 개 안 누르기로 우리 약속해요. 자, 43.49달러, 1달러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보낼 때는 아래에 사용자 선택이 있고요.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큰 글씨가 두 개예요. 사용자 선택, 신용, 유형, 옵션. 자, 요 두 가지, 큰 글씨가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저는 눈에 익어서 이게 얼렁얼렁 쉽지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저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43.49달러 중에서 1달러를 누구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준다는 얘기죠. 빌려주거나. 그럴 때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왜? 내가 누구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죠? 보낼 때 사용자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기 아이디하고 사용자 이름이 있어요. 이 아이디는 뭐예요? 맞아요. 숫자 5로 시작하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리브굿 고유 아이디고요. 여기 있는 사용자 이름은 뭐냐면 자, 마우스 올려보면 뭐라고 나와요? 유저 네임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유저 네임이 뭐예요? 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다 할 필요 없고. 근데 이 아이디를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유저 아이디를 많이 알죠. 저는 유저 아이디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키보드 BIGGOOD 제 스폰서님에게 보내보겠습니다. 얼마를? 자, 보낼 사람의 아이디를 적고 그럼 여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신용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그 유형은 딱 두 가지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자, 제가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예, 제품 주문 또는 회원 결제 그리고 그 아래 크레딧 이전. 맞아요. 저는 제 달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뭘 선택하면 되겠어요? 크레딧 이전이겠네요. 자, 그리고 계속하다를 누릅니다. 컨티뉴. 그러면 네,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죠. 학점 이체. 네, 학점 이체. 자, 원본 표시. 자, 크레딧 트랜스퍼가 되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한 번 더 보여줘요. 43.49달러를 어베일러블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 보낼래? 네, 저는 스폰서님에게 1달러를 보냅니다. 그럼 숫자 1만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컨티뉴를 누릅니다. 이렇다고 해서 돈이 가는 건 아니에요. 아직 안 갔어요. 정확히 한 번 더 보여줘요. 자, 네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유저네임, 받는 사람이 이 사람 맞아?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하고 다시 유저네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맞군. 우리 까딱하다 잘못된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이 맞구나. 틀리면 여기 체인지 눌러서 다시 하면 돼요. 자, 맞구나 했고 그리고 네가 보내려고 하는 달러가 1달러 맞아? 맞네 라고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이슈 크레딧 한글로 한번 봐볼까요? 예, 크레딧 발행이 있죠. 이 크레딧 발행을 누르면 드디어 1달러가 전송이 돼요. 자, 눌러볼게요. 이거를 영어로 해놓고 자, 이슈 크레딧 예, 전송이 안 돼요. 한 번 더 물어봐요. 진짜 보낼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확인을 누르면 1달러가 전송이 되는 거예요. 확인 누를게요. 눌렀어요. 그러면
1달러 갔어요. 정상적으로 successful issue 하면서 43.49에서 제 용돈이 줄어들었죠. 42.49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저희 스폰서님은 1달러가 추가된 것을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갔는지 제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크레딧 로그라고 있어요. 이 크레딧 로그가 그동안 다른 사람이랑 달러를 주고받았던 그 목록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를 페이지 엄청 넘어가잖아요. 이거를 리스트로 볼 수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게 뭐다? 오늘 저의 그 개인 정보들이 싹 다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자, 뭐 별거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크레딧 월렛 신용 지갑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거를 했고요. 자,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누군가를 회원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회원 등록시켜 볼게요. 자, 편의를 위해서 번역을 누릅니다. 자, 회원 등록시켜요.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 자, 그럴 때는 어디를 눌러야 되겠어요? 맞아요. 사용자 선택이 아니라 여기 사용자 선택을 먼저 하잖아요. 이 중에서 아까는 기존 사용자 찾기를 했지만 누구한테 돈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신규를 회원 등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눌러야 돼요? 맞아요. 아래쪽에 있는 새 사용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용 유형 선택에서는 뭘 눌러야 돼요? 크레딧 이전이 아니죠. 제품 주문 또는 회원 결제를 선택해야 되죠. 이게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계속하다를 누릅니다. 계속하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등록 정보에서 등록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얘가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제가 다른 사람을 회원 등록시키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돈을 받기로 했겠죠. 그런데 스폰서가 제가 아니에요. 다른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등록자의 사용자 이름이 뭐냐면 바로 스폰서의 아이디를 쓰는 거예요. 스폰서의 유저 네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폰서의 홈페이지 로그인할 때 쓰는 그 아이디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제 아이디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 아이디가 자동으로 찍혀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를 누가 부탁하든지 간에 스폰서 될 사람의 아이디를 적는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사용자 정보는 비로소 뭐예요? 회원 등록할 사람의 기본 정보를 쭉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성, 이메일, 핸드폰,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이 뭐 이런 홍길동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유저 네임을 써야 돼요. 유저 네임 뭐예요? 아이디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영어로 보는 게 편하죠. 유저 네임. 맞죠? 유저 네임은 등록하는 사람의 뭐 홍길동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유저 네임은 내가 아이디를 만든다. 패스워드 만들고 패스워드 한 번 더 쓰고. 이해되셨죠? 클릭하니까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쉬핑 인포 이제 등록하는 사람의 주소를 쓰면 되는 거예요.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배송 정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배송 정보 쓸 때 컨트리를 꼭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서 선택해 줍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저 S니까 저 밑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사우스 코리아. 번역하면 대한민국이라고 나오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이름. 여기서의 이름은 이제 등록한 사람의 진짜 이름이죠. 맞죠? 홍길동. 왜? 배송받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드레스 1 쓰고 2 쓰고 시티 쓰고 어드레스 2는 안 써도 되죠. 시티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 프로빈스는 주니까 우리는 안 써도 돼요. 집은 집 코드니까 우편번호 쓰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주소가 좀 부족하면 여기다가 그 다음에 시티는 도시, 뭐 서울시면 서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는 안 써도 되고요. 집 코드는 우편번호. 반드시 집 주소는 배송지 주소는 영어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회원 등록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서울로 쓰시고 나중에 회원 등록 완료한 후에 천천히 변경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제품을 쭉 보여줘요. 왜 갑자기 제품을 보여주냐고요? 맞아요. 회원 등록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고르면 어때요?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금액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회원 등록할 때는 제품을 구매 안 하니까 맨 밑으로 갑니다. 뭐 있을 때까지? 리브굿 마크 3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세 개 나왔죠. 세 개 나왔어요. 세 개 나오는데 저희는 맨 위에 거는 안 건들기로 해요. 왜냐하면 저희 그룹은 연간 멤버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합니다. 이게 이얼리 연간 멤버십 99.95달러 이게 월 회비죠. 원래는 이제 110이 넘어야 되는데 2개월 DC 받아서 10개월만 내면 12개월의 회원 유지를 해주죠. 그러니까 월 회비가 9.95달러니까 곱하기 10 하면은 99.95달러 맞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등록비 40불. 이렇게 두 가지만 선택합니다. 이해되셨죠? 굳이 나는 매월 결제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9.95달러. 매달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하고 밑으로 가서 컨티뉴를 누르면 됩니다. 컨티뉴를 누를게요.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왜 에러가 뜨죠? 제가 정보를 입력 안 했으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컨티뉴를 딱 누르면 다음 화면이 뭐냐면 successful 이렇게 나옵니다. join successful 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됐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달러가 줄어들면서 회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회원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찍혀 있는 그죠? 크레딧 월렛 신용 지갑에 여기에 찍혀 있는 돈이 최소 얼마 있어야 돼요? 139.95달러가 있어야 회원 등록을 시킬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모두 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샵을 눌러서 제품 구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더 눌렀고요. 하나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체크아웃 눌렀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죠. 아까 우리 다 봤던 거잖아요. 제가 이거 왜 왔겠어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이제 제품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지 않았겠지만 여기 보면은 페이먼트 타입이 있습니다. 페이먼트 타입. 그죠? 한글로 번역하면 뭐예요? 결제 유형이 있어요. 기본이 신용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결제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뭘로 할 수 있어요? 크레딧 월렛을 사용하여 결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가지고 있는 달러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암호화폐, 그 코인이죠.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눌러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쭉 주문하기 버튼을 하다 보면 코인으로 결제했을 때 그 결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잘 봐보세요. 제가 아까 돈이 얼마 있었죠? 42.95달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자, 다시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나중에 왜 안 되냐고 꼭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장바구니에 추가했고 이거를 6개를 추가했다고 치고 체크아웃 했어요. 좀 많이 샀죠. 총 구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78.58이네요. 그죠? 78.58을 결제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달러로 결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렀어요. 근데 달러 결제하는 메뉴가 없어졌죠. 아까는 3개 나왔잖아요. 크레딧 월렛을 결제. 왜 이게 안 보일까요? 맞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보다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아예 그 메뉴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변화를 눌러서 얘를 싹 다 0으로 만들고 점검을 누르면 어때요? 다시 이게 나오죠. 왜? 14달러 결제해야 되는데 나는 43달러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메뉴에서 뭐 있죠? 내 수입에 들어와서 힘드시죠? 자, 내 수입에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것을 저처럼 뭐 이렇게 카드로 수당을 받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로그인 아웃 할게요. 저는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자지갑, 글로벌 이월렛, 또 카드 신청하는 거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마이 어닝스에 갑니다. 내 수입. 어디죠? 바로 여기죠. 마이 어닝스 가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글로벌 이월렛 전자지갑을 개설하거나 카드로 뭔가를 수당을 신청하려고 할 때 해야 되는 작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냐면 내 수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이제 요 5가지 메뉴 설명하는 거예요. 9시 38분. 그냥 좀 할게요. 어차피 오늘 번개니까. 자, 다시 들어갑니다. 마이 어닝스에서 5개 연두색 버튼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번역해서 볼게요. 크레딧 지갑으로 커미션 이체. 크레딧 지갑이 뭐예요? 이거. 그죠? 이거나 아니면 글로벌 이월렛.
그죠? 자, 두 번째 크레딧 지갑으로 커미션 이체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뉴가 이런 페이지가 열리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자, 이 선택하는 옵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맨 위에 있는 것. 내 수입을 신용지갑 계좌에 입금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에잉? 이게 뭔 말이야? 자, 신용지갑이 뭐예요? 신용지갑? 자, 내 수입을 다시 눌러봅니다. 이거잖아요. 신용지갑. 이 신용지갑은 여기에 있는 달러는 어떤 달러예요? 일부러 달러가 없지만 맞아요.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달러예요. 그래서 신용지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갈게요. 눌렀는데 배치가 안 되네요. 됐습니다. 자, 이 신용지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크레딧 지갑으로 커미션 이체를 눌렀잖아요. 자, 내 수입을 내 신용지갑에 입금하지 마세요. 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신용지갑 있잖아요. 거기로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를 누르고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커미션이 발생하면 수당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요? 글로벌 이월렛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무조건 홈페이지에서 달러 사용하고 싶지 않고 무조건 현금화 시킬 거야 라고 한다면 맨 위에 있는 여기 누르고 저장 누르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먼저 설명할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내 수입 전체를 내 신용지갑 계좌에 적립하고 싶습니다. 요거 누르고 저장하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수당 달러는 저희 홈페이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제품 사거나 다른 사람 회원 등록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달러를 보내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현금화 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회원 등록시키면서 내가 현금을 받으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있긴 한데 그것과 얘는 좀 다른 의미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 금액이 되면 이 100이다. 제가 100으로 입력했다 그러면 100달러가 되면 신용지갑 계좌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만 쓴다. 1번은 글로벌 이월렛으로 돈을 바로 보내는 거고 3번은 홈페이지 내에 있는 신용지갑으로 돈을 보내는 거다. 이게 일주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3번을 누르고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글로벌 이월렛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지갑에 적립이 되고 그것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꾼 이후에 적용이 된다. 그 전에 왔던 것은 그대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용지갑은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내 수입에서 신용지갑이 뭐예요? 여기 이 신용지갑이잖아요. 저는 제 아이디가 아니지. 이분은 현재 달러가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영으로 나오는 건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럼 달러가 발생된 게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자, 내 수입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이 달러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매트릭스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2달러 있는데 여기는 2달러 있는데 왜 여기 신용지갑에는 0달러로 나와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신용지갑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달러가 분명히 수입이 발생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내 수입 전체를 신용지갑 계좌로 적립하고 싶습니다. 저장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어때요? 다음 주 돼서 바로 내 신용지갑에 돈이 2달러가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찍히겠네요. 내 수입에 신용지갑에 2달러가 찍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쉬운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어려워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는 글로벌 이월렛 세팅하는 것을 오늘은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다 못해요. 자, 글로벌 이월렛으로 간다는 얘기는 내 발생한 수입을 글로벌 이월렛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자,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1번 찍고 저장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는 찍지 않을게요. 이거 제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내 수입에서 자,
결제 옵션을 선택하세요. 첫 번째 연도색 버튼입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자, 이런 게 떠요. 이거를 처음 클릭한 사람은 이렇게 뜹니다. 뭐 없어요. 아무것도. 어디 살고 있어?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제출하다 눌러줍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글로벌 이월렛 개설하는 작업을 최초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내 수입 눌러서 첫 번째 결제 옵션을 선택하세요. 누르는 거예요. 결제 옵션. 자, 이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나오고 이 밑에 뭔가 글씨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글씨가 뭔지 보여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이 버튼을 처음 눌렀다는 얘기예요. 자,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 대한민국 찍혀있죠? 제출하다 가볍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비로소 아래에 뭐가 나와요. 글씨가. 그죠? 그래서 당신이 글로벌 이 월렛으로 아이페이 아웃으로 달러를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네가 얘기했던 뭐예요? 글로벌 전자지갑 글로벌 이 월렛으로 받을래? 아니면 2번 결제 옵션 암호화폐로 받을래?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선택하는 것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추천하지도 않고요. 위험해서 추천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못 해봤어요. 그리고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을 선택합니다. 글로벌 전자지갑 클릭하면 점이 찍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 이름, 성, 물론 여기에 입력하는 정보는 반드시 영어여야 합니다. 이름, 성, 이메일 정말 잘 적어야 됩니다. 이메일 안 적으면 어떤 글로벌 이월렛 지갑도 만들 수 없어요. 이 이메일은 여러분이 회원 등록할 때 작성하셨던 이메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메일 한 번 넣고 한 번 더 넣으라고 나와요. 확인하라고. 혹시 오타 발생할까봐. 그리고 국가, 대한민국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년월일을 선택할 때 이 달력이 나왔잖아요. 이 달력 선택하면 진짜 머리 아파 죽어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달력 무시하고 그냥 맨 뒤에다가 커서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이거 안 지워지나? 아이고, 죄송해요. 제 설정, 지우면, 폰에서는 되던데, 지워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이패드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볼게요. 1900. 안 되는구나. 안 되네요. 아무튼, 여기 자기 생년월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는 그냥 글씨를 쓰면 되거든요. 1971년 0102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달력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아이페이 아웃에 등록하세요. 이 버튼을 누르고, 자, 이 버튼, 지금은 안 누를 거예요. 이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구하다, 이 구하다가 저장하다거든요. 세이브. 이거 누르고, 요거 세이브 누르면 홈페이지에서 할 일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메일에 뭔가 가 있을 거예요. 즉시 가 있어요. 저는 메일에 가면 리브굿 관련된 메일은 여기로 다 받으려고 헷갈리니까 폴더를 하나 따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일 관리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리브굿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리브굿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좀 전에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메일이 오냐면 이런 메일이 옵니다. 이렇게 와요. 이런 메일이 와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오잖아요. 이거 하나 오고 밑에 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저 네임이 와요. 이 유저 네임이 뭐예요? 본사에서 관리하는 제 리브굿 아이디예요. 숫자로 된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겁니다. 패스워드. 그죠? 이 패스워드를 본사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임시 패스워드예요. 임시 패스워드. 자, 이 임시 패스워드를 알고 있다가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자, 얘를 저장했다가 이제 글로벌 이 월렛을 세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와요. livegood global wallet.com 이게 보이죠? 여기로 가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글로벌 이 월렛 세팅하는 화면이 와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이 뭐냐면 그 숫자로 된 5로 시작하는 그 아이디 그리고 이 비밀번호는 좀 전에 제가 복사한 임시 비밀번호죠. 여러분의 메일로 온 임시 비밀번호. 그거를 넣고 로그인을 한 후에 뭐라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 이월렛 전자지갑 개설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은 내일 번개 줌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